안녕하세요, 드나예요. 웨딩 촬영에 헤어 변형은 필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헤어 변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헤어 변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업체를 고르는 방법, 전문가의 조언까지 이번 영상에 아주 꽉꽉 담아봤습니다. 우선 헤어 변형이 필요한 이유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웨딩 메이크업 망하는 이유에서 설명을 또 했었지만 사실 웨딩 촬영에 있어서 메이크업보다 중요한 게 헤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촬영할 때 보면 항상 헤어팀이 붙어 있죠. 연예인 촬영이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한 일반인 잡지 촬영 혹은 뭐 스틸컷 이런 데에서도 헤어팀이 꼭 붙어요. 물론 뭐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날은 그래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웨딩 촬영, 웨딩 화보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만 앉아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변화되는 이 헤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전에 헬퍼 이모님들이 봐주셨었어요. 그렇지만 헬퍼 이모님들은 드레스를 봐주는 사람이다. 이 헤어는 좀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래도 뭐 다양한 스타일을 위해서 좀 변형을 해주는 그 정도의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원래 헤어 쪽에 계시다가 잠깐 쉬고 복귀하면서 헬퍼로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기본적인 변형을 그래도 잘 하시는 그런 헬퍼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라는 거. 그리고 헬퍼 이모님의 배정은 랜덤 배정이다. 이 이모님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요게 또 변수의 포인트. 제가 이 만장 넘는 웨딩 사진을 보정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헤어 변형이 있고 없고의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우선 헤어 변형을 부르는 걸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딱히 헤어 변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타입도 있긴 해요. 어떤 타입이냐면 배경 위주의 스튜디오. 이 배경 위주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인물 중심으로 좀 촬영을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헤어 변형을 부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멀리서만 내가 그냥 나인지 느낌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촬영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신 분들한테는 딱히 추천하진 않아요. 우선 사진에서 인물 컷이 가깝지 않고 살짝 헤어 스타일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 보정으로 살짝만 만져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헤어 변형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3시간 이내에 세미 촬영에서도 부르는 걸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물론 부를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부르는 게 퀄리티는 훨씬 좋겠지만 이 세미 촬영의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헤어 변형을 함에 있어서 헬퍼 이모님이 그냥 대충 모양만 내서 이렇게 등 만져주는 것과 헤어 변형 팀이 와서 조금 디테일링을 손봐주면서 만져주는 것과의 시간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촬영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좀 짧은 편인데 여기서 헤어 변형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게 되면 내 촬영 컷수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헤어 변형을 추천하진 않아요. 이게 웨딩 촬영이라는 걸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형식에 맞춰서 촬영하는 것 뿐이다. 혹은 웨딩 사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촬영하시는 분들, 돈 쓰기도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헤어 변형은 맞지 않는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외에 나는 그래도 기왕 웨딩 촬영을 하는 김에 그래도 내 인생 사진 하나쯤은 건져야지, 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헤어 변형을 부르는 걸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헤어 변형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헤어 변형 업체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내가 이 돈 주고 이 헤어를 하려고 부른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체를 고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봅니다. 첫 번째, 업체 크기. 이 업체 크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물론 저는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솜씨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건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웨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날 이 시간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건데 혹여나 사고가 났다거나 혹여나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게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나의 이 촬영을 이 사람 때문에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업체 크기가 좀 있고 인지도가 좀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뭐 나한테 이 사람이 배정이 되려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럴 때 바로 대체 인력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제 업체. 헤어 변형 횟수를 정해두는 업체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업체들마저도 이제 시간제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 시간,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한 이 시간 동안 온전히 나한테 집중을 해주는 그런 업체를 고르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진행은 되지만 변형 이렇게 해주고 크게 손을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존재를 했고요. 이제 제가 불렀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항상 이게 와가지고 잔머리도 한 컷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사진 퀄리티를 높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 잔머리를 보자. 저도 요즘 자꾸 이거 잔머리 이렇게 막 가닥가닥 내리는 거 이게 너무 괜찮아 보여서 자꾸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신부님들도 좀 비슷한 느낌을 원하실 거예요. 뭐 이거 아니고 그 자연스러운 잔머리 그리고 여기 가시벗 이런 거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잔머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그냥 고로록 이게 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간혹가다 어떤 헤어 변형 업체 사진들을 보면 내가 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이렇게 가닥가닥 댕강댕강 이렇게 뭉쳐놨어. 요런 포인트들 나중에 좀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은 그냥 나도 한다니까.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이렇게 느낌이 나요.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거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하는 스타일 하고 싶어서 그 돈 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 스타일링을 하더라도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뭔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잔머리를 연출하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조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헤어 변형 인스타들을 좀 보면서 그런 스타일링을 좀 잘하는 곳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업체들을 찾아봤던 건 아닌데 그래도 딱 봤을 때 항상 유행하는 스타일을 미리미리 좀 선도하는 느낌으로 피드가 올라오는 그런 곳들은 우선 프롬송지 그리고 윤살롱 이렇게 두 군데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업체 추천 리스트들을 제가 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헤어 변형에 대한 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부른 업체는 윤살롱이라는 곳이었고요. 정말 제 웨딩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협찬을 하나도 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내돈내산이고요. 물론 신랑 돈이 많이 들어갔다. 아무튼 원본에서 정말 잔머리 하나 건들 게 없어. 정말 보정할 게 하나도 없이 안쪽으로 들어온 잔머리 한 톨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보정하기가 너무 편해서 좀 재미없었던. 아무튼 이 잔머리라는 게 너무 깔끔하게 보정으로 없애도 이상하고요. 또 너무 있어도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없이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걸 여기서 되게 잘합니다. 아무튼 한 달 전쯤에 제가 윤살롱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 일이 생겨서 갔다가 이제 대표님한테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헤어 변형에 대한 팁들을 조금 얻어왔습니다. 첫 번째, 첫 헤어는 내추럴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어 변형이 있다는 가정하에 첫 샵에서는 최대한 헤어를 내추럴하게 아웃하시는 걸 추천한다. 저도 보정을 하면서 많은 사진을 보지만 첫 샵에서는 풍성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이런 웨이브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 헤어가 지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말려서 요롱이처럼 요로롱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끼리 뭉쳐 있어요. 이게
진짜 많이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헤어스타일로 아웃하게 되면 계속 빗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빗질로 서로 지들끼리 뭉치는 걸 좀 풀어줘야 되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데, 헤어 변형이 없다면 이 말리는 걸 누가 봐줄 사람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 나와서 촬영을 했을 때는 헤어는 예쁜데 표정이 안 풀려서 쓸 게 없고, 시간이 지나서 표정은 풀렸는데 헤어가 또 이제 이렇게 돌돌 지들끼리 말려가지고 촌스럽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쓸 게 없고. 그래서 헤어 변형을 불렀다면 좀 더 내추럴하게 아웃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헤어 변형을 부르지 않았어도 내추럴하게 나오는 게 이후 사진에서도 차라리 좀 낫다라는 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품머리가 가장 중요하다. 헤어 변형은 빨리 부르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헤어 변형은 처음부터 필요 굳이 없다. 첫 헤어 촬영하고 이거 묶을 때 그쯤 해서 헤어 변형 부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묶은 머리보다 품머리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빈 공간 생기듯이 갈라지는 경우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걸쳐지고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헬퍼 이모님들이 전부 잡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어스타일링을 계속 만져주고 신경 써줄 사람이 아주 필요해요. 특히 품머리는 헤어스타일이 여기서 이렇게만 한 뭉탱이만 이렇게 갈라져도 이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다 이렇게 모아서 빗질해서 딱 가지런하게 싹 모아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헤어 변형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헬퍼 이모님들이 만져줄 수는 있는데, 헬퍼 이모님들이 그냥 봤을 때 한번 그냥 이렇게 만져주는 거,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거, 그 정도밖에 신경 써줄 수가 없어요. 그치만 헤어 변형을 부르면 내가 정면, 그리고 측면, 그리고 뒷면까지 이 전체적인 두상 느낌과 요 갈라짐들까지 전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플래너님들도 그렇고 많은 신부들도 그렇고 잘못 공유되고 있는 것들이 헤어 변형은 촬영 1시간 뒤부터 부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1시간 뒤에 부를 거 당겨 부르시고 마지막 헤어스타일 바꾼 다음에 이거 묶었잖아. 묶은 거 그렇게 여기서 엄청 손댈 건 없거든요. 그 뒤로 그냥 시간이 끝나면 그냥 가시는 거. 그래서 차라리 뒤에 쓸 거 앞으로 당겨서 쓰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붙임머리. 네, 저도 붙임머리를 굉장히 오래 했었고, 붙임머리가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풍성해지고 하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뭔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붙임머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촬영 때문에 이런 길이감을 내려고 붙임머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붙임머리는 사진에서 너무 안 예쁘게 나와요. 물론 스타일링에 대한 제한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 머리랑 가짜 머리 사이에서 이 서로 간의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지들끼리 붙고 갈라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빗질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요. 머리를 묶었을 때 따으면서 이 따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 그래서 묶으면서도 이 스타일을 내가 온전하게 두상 모양을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안 보이는 걸 중점으로 머리를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나한테 맞춰서 예쁜 스타일링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무엇보다 붙임머리를 하게 되면 이 따은 포인트들 사이에 빼꼼이 너무 잘 들어가. 그리고 그 잘 들어간 게 너무 잘 엉켜, 지들끼리. 그래서 내 머리도 그렇고 이 붙임머리도 그렇고 이 난리가 나요. 네 번째, 헤어피스 추가할까 말까.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정말 심각하게 숱이 없다, 추천. 단발인데 숱이 많다, 이거 비추. 내 쇼컷이다, 요거 비추. 제 머리숱이 딱 요 정도예요. 거의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숱이거든요. 정말 숱이 없는 편인데 이 정도 머리도 피스 추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샵에 가냐에 따라서 제 머리는 숱을 추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좀 그런 스타일링을 잘하는 업체들에서는 피스 추천을 굳이 하지 않아요.
제 웨딩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이 숱인데 이렇게 좀 없어 보이지 않게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또 수많은 단발이신 분들이 피스를 추가하게 되면 숱이 이만한데 그 숱에 맞춰서 또 피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또 이만해지거든요. 그거 정말 좀 안 어울리고요. 또 숏컷이신 분들, 물론 이거는 조금 사바사의 느낌이고 개인 취향의 영역이긴 한데 물론 티 안 나게 붙일 수는 있으나 그게 또 그렇게 베스트의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 숏컷의 느낌은 분명히 이게 존재를 해요. 많이 봤어. 제가 봤던 숏컷인 신부님 중에 베스트였던 신부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해보자면 숏컷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숏컷으로 촬영을 하셨고 두 번째에는 묶은 느낌만 내서 여기다가 가짜 가발 번을 착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으로 묶은 듯한 느낌으로 또 하나를 촬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가발을 쓰셨더라고요. 내추럴한 진짜 자연스러운 가발. 그래서 아예 긴 머리 느낌으로 또 하나를 촬영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 진짜 다양해. 그리고 굳이 피스를 붙여가지고 그 뒤에 숏컷의 그 가닥가닥이 이제 연결 안 되는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물론 그 가발이 비싼 가발이긴 했죠. 광택이 없는 인모 가발이긴 했어요. 숏컷 느낌도 가져가고 묶은 번머리도 가져가고 긴 머리도 가져가는 굉장히 다양한 컷들을 연출이 되더라고요. 숏컷이신 분들은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면 헤어 변형은 필수다. 5번째, 생화 장식. 이제 헤어 변형 업체에다가 그냥 이런 꽃 준비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경우 혹은 헤어 변형 업체를 부르긴 했지만 꽃은 내가 직접 사는 경우 그냥 생화 부케에서 떼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생화 부케에서 그냥 꽃을 조금 떼서 장식을 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업체에 꽃 구매를 맡기는 경우에 거의 보통 한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냥 직접 구매하러 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도 아침 새벽부터 샵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일찍부터 가서 생화꽃을 사러 가야 돼.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게 내 피로도와 퀄리티를 맞바꾼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게 내 퀄리티를 생각해서 생화 붓게도 추가하고 헤어 변형도 추가한 건데 근데 내가 필요해. 정작 내가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동생처럼 평소에 맨날 새벽 5시 기상이 일상적이다. 새벽 4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그런 타입이다. 아침잠이 없다 하시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나만 그런가 아니면 상대방도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맡기는 거 추천드립니다. 촬영 시간이 오후라서 아침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널널해서 직접 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직접 사는 경우에는 이제 꽃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봤을 때 와 이쁘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사서 갔는데 꽃이 있다만 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물론 큰 꽃을 하나 딱 두고 거기다가 이게 잔잔잔잔하게 포인트를 두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내가 생각한 건 요만했는데 막상 딱 머리에 달고 나니까 애가 또 시간도 지나서 꽃이 폈어. 그러면 애가 이만해져. 그게 생각보다 좀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느낌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를 업체에다가 맡길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느낌의 시안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그런 색감이나 꽃 모양 느낌들을 맞춰서 알아서 구매를 해주십니다. 6번째, 앞머리. 이게 정말 저도 앞머리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계속 기르고 자르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또 잘랐죠. 결국에 지금 또 요만큼. 대신에 저는 굉장히 지금 숱을 많이 줄였는데요. 원래는 앞머리가 이제 풀뱅처럼 이렇게 전체를 덮는 느낌으로 앞머리가 있었다면 이제 요만치로 줄이고 지금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앞머리는 요 3가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숱을 줄여가면서 앞머리를 유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한 2달 남은 시점에는 이걸 최대한 길러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물론 각자 생각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나는 앞머리가 있는 게 예뻐 보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앞머리가 있는 게 무조건 나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앞머리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라서 앞머리를 포기 못하고 있는 건데, 드레스라는 이미지 자체가 앞머리와는 그 이미지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에서 오는 또 촌스러움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앞머리에 맞춰서 그나마 어울리는 드레스 스타일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드레스 디자인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또 그렇게 고른다 한들 아주 베스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기르는 거 추천. 특히 저처럼 앞머리가 있는 게 좀 더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앞머리를 기르면서 내가 못생겨진다는 느낌을 자꾸 받으시는 분들은 이 앞머리가 있더라도 여기 헤어라인을 조금 꽉 채워보세요. 그러면 앞머리를 기르면서도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긴 또 들거든요. 이건 살짝의 팁이야. 그래서 이 헤어라인을 좀 채워보다 보면 앞머리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7번째, 원하는 스타일링 시안 제대로 보내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이 있다 라고 하면 앞면, 측면, 뒷면을 다 같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스타일링 사진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뒷면일 땐 이런 느낌이면 좋겠고, 앞에서 볼 때는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옆에서는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라는 걸 좀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같이 그냥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냈어. 신부님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이러면 아니요, 그냥 대충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원하는 바가 또렷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안을 좀 제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뒷면 사진을 그냥 이거 하나 띡 보냈어. 이럴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뒷모습에 대한 앞모습의 느낌은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해준 건 앞에서는 그 느낌이 안 나. 그러면 여기 못하네, 잘못됐네, 아 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 이 느낌이 앞에서는 어떤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옆에서 촬영할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8번째, 장식 위치 선정. 요거는 아마 많은 업체에서 다 물어보실 거예요. 스튜디오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얼굴이 어느 쪽이에요? 라고 물어볼 거고, 헤어 변형 업체에서도 좋아하는 얼굴이 어느 쪽이에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왼쪽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장식들이 여기서 잘 보이게끔 달아줍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작가한테 저 왼쪽 얼굴이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어 변형 업체에서 장식을 전부 다 이 오른쪽에다 해놨어. 그러면 여기서 찍으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기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이야기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9번째, 드레스나 한복 컬러 같은 것들 미리 이야기하기. 이제 헤어 변형 업체를 불렀다면 내가 입을 드레스나 그런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를 미리 이야기해주는 것도 퀄리티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헤어 장식 같은 것들도 그런 컬러를 좀 맞춰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소통하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헤어 변형이 필요한 이유, 업체 선정,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외에 헤어 변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그래서 헤어 변형 Q&A. 첫 번째,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스튜디오 촬영 기준으로 보통 30에서 40,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요즘 숨고 이런 데서 20짜리 그런 되게 저렴한 헤어 변형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어쨌든 사람이 가서 그 시간 동안 나에게 할애하는 건데 20이다? 저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업계 평균가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가 되는 업체를 부르는 게 낫지 않나, 그게 퀄리티적으로 안정도 있는 업체를 부르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싸서 그냥 불렀다가 그 돈 그냥 날렸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아보시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앞머리 어떻게 길러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처럼 숱을 점점 줄여가면서 기르시는 거 추천합니다. 세 번째, 헤어 변형이 본식에서도 필요한가요? 요거는 좀 사바사인 것 같은데 저는 헤어 변형이 너무나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또 제 본식에서는 부르진 않았어요. 이유가 우선 본식 1부 때 제가 머리를 묶을 생각이 없어요. 묶고 이제 2부 때 보통 풀으면서 그런 자국들 이런 것들을 빨리 헤어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 변형이 필요한 건데 우선 1부 때 머리를 2부 때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정 안 될 때는 내가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살짝의 자신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안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촬영 때는 정말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불러야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부른 건데 본식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다음, 셀프 변형? 이 헤어 변형을 부르지 않으면 혼자 변형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헤어 변형을 부르지 않으면 드레스샵에서 오는 헬퍼 이모님이 해주십니다. 헤어스타일 변형 순서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우선 상식적으로 머리를 묶었다가 풀으면 자국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푼 머리에서 이제 낮게 로우 포니테일 그리고 로우 번 뭐 하이 포니테일, 하이 번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푼 머리에서 뭐 반묶음을 한다던가 또 전체를 묶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쨌든 푼 머리에서 묶어가는 형식으로 좀 스타일링이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야간 촬영 시에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야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헤어 변형을 부르는 걸 추천해요. 보통 6시간 정도. 이제 보통 야간 촬영을 하게 되면 뭐 한 4시간 정도 촬영하고 잠깐 해가 질 때까지 1시간 정도 뭐 쉬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해가 지는 1시간 동안 촬영하는 쉬는 1시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내야죠. 이 나에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은 지불이 되는 겁니다. 시간제 업체면 헤어 변형 무제한으로 가능한가요? 자, 변형 횟수는 스튜디오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변형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내 촬영 시간이 이만큼인데 변형을 3번을 한다 치면 이 정도로 깎여요. 근데 여기서 내가 드레스마다 2번씩 바꾸고 싶다. 이러면 이만큼 깎입니다. 내 촬영 시간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만큼 촬영되는 컷수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드레스 한 벌당 헤어스타일은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촬영 시간이 좀 긴 편이다 4시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드레스 3벌에 뭐 헤어는 한 4개? 한 벌 정도는 헤어스타일을 2개 정도로 나눠서 가져가도 우선은 괜찮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링이면 계속 무제한으로 가능한가요? 그런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요거 잔머리 하나 나온 거 요거 하나 이렇게 툭 건드는 거 요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생활 장식이 지금은 풀이었는데 꽃으로 하나 바꾸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그냥 휙 뽑고 꽃 하나 휙 꽂는데 1분이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죠? 전혀 아니에요. 헤어 변형 몇 시간 부르는 게 적당한가요? 이제 커스텀 스튜디오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전 촬영은 4시간 정도, 오후 촬영은 6시간 정도를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토탈샵이나 기본적으로 촬영 시간이 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만큼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대체로 조금 더 길어지게 촬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부르시는 게 가장 적당해요. 아무튼 강경 헤어 변형파로서 헤어 변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부른 업체를 나름 그래도 꼼꼼하게 보긴 했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보정을 해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두상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두상 모양까지 되게 이쁘게 잡아주셔가지고 정말 어느 하나 손댈 게 없었고 촬영하는 내내 그 촬영 모니터랑 저를 확인하면서 이 잔머리 하나하나까지 정말 잘 만져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신 분들의 헤어 변형 불만족 후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포인트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좀 제대로 된 업체, 그리고 실력 있는 업체를 꼭 잘 알아보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진짜 내가 정말 잘 불렀구나,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너무 추천하고 싶다 하는 곳이 있으면 꼭 댓글로 업체 이름 그리고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조금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 더보기란에 같이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보실 수 있도록 리스트를 짜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